국정원 논술 강의 기초이론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와 이민의 이해입니다. 상당히 크리티컬한 주제죠.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거의 수많은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민족. 그 다음에 요즘 또 이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이슈라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개념의 발전,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왜 민족주의라는 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반일 종족주의, 친일파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이런 것들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5,000년의 역사와 단군, 단일 민족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오랫동안 떠들어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문화 가정들 생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안 쓸 수도 없고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민이네, 이민. 트럼프 대통령이 거구주의자들이죠. 거구주의자들이 이민자들이 와갖고 싼 노동력이 공급되니까 내가 월급이 안 오르고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을 좀 쫓아내자.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의 정책이었고 또 2기 들어서는 더 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몰래 불법으로 이민해 오더라. 멕시코에다 장벽을 건설하자. 또 이민자들을 들어온 사람들을 강제로 다 추방하자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유럽도 똑같습니다. 유럽도 북아프리카하고 시리아 난민들이 보트 피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일정하게 들어왔을 때는 노동력도 공급되고 나름 괜찮았는데 이 사람들 50만 명,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이런 것들이 왜 이민들이 일어나는지, 누가 대표적인 이민자 집단인지, 또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조선족들이라든지 일본의 제1동포들, 미국의 재미동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또 우리 고국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윤석열 정부 때도 이민정책 한다면서 이민청 만들자 이런 얘기하고 법무부 산하에 이런 얘기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자기들 정당의 국회의원 쪽수가 부족해서 쪽수가 표준말로 하면 쪽수가 부족해서 법을 못 만들어서 끝났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로마 때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때 우리가 민족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네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이션. 네이션이라는 것은 국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민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민족으로. 이거는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어찌됐건 네이티오라는 것 자체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로마 사람이 아니다. 다른 부족에서 온 사람들이다. 외국인이라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돼요. 로마 시민들은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고 자기가 지분을 있고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외국인들은 와서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네이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파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피플인데 단일 순수한 공동체, 주권,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일체화된 정치적인 단체, 존재 이런 것들이 파플러스라는 용어로 썼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은 자기가 전쟁 나갈 때 자기가 갑옷도 자기가 만들고 칼도 자기가 만들고 말도 자기가 갖고 와야 돼.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희생하는 대가로 그 사람들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고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농사를 질 필요도 없고 노예들이 노예를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고, 자기들은 그 귀족으로서 살 수 있는 그게 시민이에요. 시민.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은 자기가 갑옷도 가고 칼도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돈 없는 사람은 창 들고 가야 되는 거고,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칼을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갑옷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자기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는 거죠. 권리를. 중시에 들어오면서 네이티로 하는 것은 외국인에서 의견 공동체, 동양 집단, 그 다음에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귀족이라는 용어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파퓰러스는 주권을 가졌지만 도둑이나 파괴자 같은 이런 하층민들을 피플이라 불렀다는 피플. 17세기 영국에 되면서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의회를 대표하는 소수 엘리트층을 민족이라고 불렀다는 민족이라고. 18세기 이후로 오면서는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되면서 국가라는 게 생기는 국가, 네이션이라는 게 생기면서 민족이 네이션에 소속된 사람이 민족이라는 게 한 네이션에, 한 국가가 한 민족으로 구성됐다는 거죠. 한 국가가 한 민족으로.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는 게 인간과 시민.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런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족들이든 시민이든 똑같이 세금을 내고 병력의 의무를 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내 대리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투표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존중받아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태어나면서 누구나 자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권리, 주권을 갖고 있다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국왕이 갖고 있는 근대 왕정에서는 왕이 국가를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라는 개념이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그 국가의 주인이 되는 거죠. 국가의 주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족입니다. 민족. 그래서 민족이라는 게 뭐냐? 근대 이후에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고 자기들이 앵글로 섹슨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게르만이든 이런 애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그 영토를 경계에서 만들어 그 안에 들어온 놈들은 같은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